여성 갱년기 장애. 폐경은 대개 40대 중후반에서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때부터 생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약 1년까지를 폐경이행기, 흔히 갱년기라고 한다. 증상은 안면홍조, 위축성 지렴, 급요, 빈뇨, 요도염 등 배뇨장애, 우울감, 흥분, 감정기복, 불안, 신경과민 등의 심리적 변화, 골다공증이 온다. 골다공증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뼈의 칼슘도 급격히 줄어 골밀도가 낮아진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 중 허리나 무릎, 손목 관절 등의 통증이 생기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쉬워진다. 폐경기 이후에는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안면홍조와 수면장애, 여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가슴, 목, 얼굴 부위가 붉어지면서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심리적인 불안함과 초조함을 동반한 두통과 우울증, 수면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제2의 사춘기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가 남성에 비해 줄어들어 이때 생기는 복잡한 감정들을 잘 조절하지 못하기도 한다. 중간 근거로 성유한초 1일 500에서 2000mg을 2회에서 3회 나눠서 복용한다. 중간 근거로 대두 이소플라본으로서 1회 40에서 80mg을 1일 1회 복용한다. 중간 근거로 붉은 토끼풀 이소플라본으로서 1회 80에서 160mg을 1일 1회 복용한다. 중간 근거로 홉 1회 500mg을 1일 2회 복용한다. 낮은 근거로 달맞이꽃 종자유 1회 1000mg을 1일 1회 복용한다. 낮은 근거로 피크노제놀 1회 200mg을 1일 1회 복용한다. 생활습관 개선 1. 금연 및 운동 2. 뜨거운 음료, 매운 음식, 술, 카페인 등을 피한다. 여성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 2번 마그네슘은 여성 갱년기의 홍조 및 수면 장애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여성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 6번 홉 추출물이 여성 갱년기에서의 혈관 운동장애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필요한 비타민이다. 그러므로 여성 갱년기를 위해 칼슘 영양제를 복용한다면 비타민 D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여성 갱년기와 비타민 D의 관련성에 대한 메타 분석 논문이 있다. 2015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비타민 D 보충이 홍조와 땀쟁이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비타민 D 보충이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D 하루권 장량은 600IU이다. 비타민 D는 태양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지만 식품에서는 적은 양만 포함되어 있다. 마그네슘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2018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마그네슘 보충이 홍조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마그네슘 보충이 수면 장애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 1일 섭취량은 400에서 420mg이다. 아이소플라본은 콩, 대두, 염소밭에서 자라는 채소 및 과일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호르몬 대체요법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논문은 2019년 1월까지 출판된 랜덤화 비교 임상시험을 검색하여 총 23개의 연구를 선택하여 분석했다. 이소플라본 보충제와 플라시보로 비교한 결과 이소플라본 보충제가 호르몬 대체요법보다 감소된 갱년기 증상, 땀쟁이, 경련 등과 함께 뼈 밀도 증가, 항산화 효과 등의 이점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소플라본 보충제가 갱년기 여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었다. 또한 이소플라본 보충제의 장기적인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자료는 불충분하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이소플라본 보충제가 갱년기 여성의 증상 완화와 뼈밀도 증가 등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소플라본 보충제의 장기적인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1일당 80mg 이상의 이소플라본 섭취가 권장된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여성 갱년기와 오메가3 지방산의 관련성에 대한 메타 분석 논문들이 있다. 2018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메타 분석을 수행한 결과 오메가3 보충이 홍조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의 결과는 오메가3 보충이 홍조 및 땀쟁이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메가3 지방산은 청어, 참치, 고등어 등의 지방이 많은 해산물에서 찾을 수 있다. 달맞이꽃 종자유는 여성 갱년기 메타 분석 논문에 대해 검색 결과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그중 몇몇 연구들이 메타 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3년에 발표된 논문의 결과는 달맞이꽃 종자유가 여성 갱년기 증상인 불면증, 신경과민성, 땀쟁이, 무기력감 등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도 달맞이꽃 종자유가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메타 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달맞이꽃 종자유가 홍조, 땀쟁이, 불면증 등의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유한초 논문은 2016년에 발표되었으며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성유한초의 효과를 평가한 메타 분석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유한초가 홍조, 불면증, 우울증 및 불안 증상 등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홈 논문에서는 여성의 갱년기 증상 중 하나인 혈관 운동장애 증상에 대한 홉 추출물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5개의 임상 연구를 분석하여 홉 추출물이 혈관 운동장애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피크노제놀 보충이 일부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7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17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크노제놀 복용이 갱년기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외에도 피크노제놀이 열기와 땀, 피로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철분은 여성 갱년기 이후 철분 요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액 검사상 빈혈이 아니라면 철분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칼슘 여성 갱년기는 뼈 감소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칼슘 섭취가 필요하다. 하루 1000에서 1200mg의 칼슘 섭취가 권장된다. 칼슘은 우유, 요구르트, 브로콜리 등 다양한 음식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칼슘 영양제를 복용할 수 있다. 여성 갱년기와 칼슘의 관련성에 대한 메타 분석 논문이 있다. 2015년에 발표된 논문은 분석한 결과 칼슘 보충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이 논문은 칼슘 보충이 여성 갱년기 후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연구에서는 칼슘 보충이 여성 갱년기 후 심혈관 질환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6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여성 갱년기 후 칼슘 보충과 심혈관 질환 간의 관련성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따라서 여성 갱년기 후 칼슘 보충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붉은 토끼풀 논문은 레드클로버는 대사를 조절하는 효능을 가지는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레드클로버가 여성 갱년기 증상의 완화에 일부 효과를 가지지만 그 효과가 유의한 수준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5년에 발표된 논문의 결과는 레드클로버 이소플라본 성분이 홍조, 땀쟁이, 경련 등의 여성 갱년기 증상을 유발하는 호르몬 대체요법보다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소플라본 성분은 호르몬 대체요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논문은 레드클로버 이소플라본 성분이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합니다.